자, 페이지 177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본 개념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건 맨 아래쪽에 나오는 어디다 쓰니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사용하니. 그 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암기 과목처럼 출제가 된다면 얘들 이용하는 곳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데 그죠? 도대체 얘를 어디다 써먹니? 원래 이건 파트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거는 되게 오랜 뒤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수업으로 정규 수업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시험 대비 동안에 잠깐 쉴 테니까. 그래서 오늘 앞쪽 파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니? 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그지? 두 번째 나오는 게 전동기거든요. 됐나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이래 책에는 뭐 막대 자석 있어요. 요 정도가 나와 있는 예입니다. 그러면 스피커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전동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막대 자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커나 전동기 이런 애들은 원래 전자기력이에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면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까지 와야 얘네들 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기력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어.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얘를 한 번쯤은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잘 봐.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전자기유도 파트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얘를 또 한 번 배워요. 스피커의 반대가 마이크예요. 전동기의 반대가 발전기예요. 이런 단어들을 반대로 또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잘 봐. 스피커 한번 해볼게요. 니네 스피커 뜯어본 적 있어? 한 번도 없니? 나만 뜯어보나? 나는 어릴 때 이 스피커 많이 뜯어봤거든요. 되게 많이 혼났어. 고장난 라디오를 동네마다 모아서 스피커를 뜯어보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스피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 끝에 자석이 달렸어. 이 자석이 굉장히 자기력이 세요. 그래서 이 자석을 꺼내서 벽에다 훅 던지면 벽에 찰썩하고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세냐면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철대문에다 세워놓잖아.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여기 달라붙어요. 그만큼 자석이 세요. 근데 여기 당하는 애는 되게 아플 수도 있지. 나만 안 당하면 되잖아. 아무튼 이 자석이 이렇게 센 자석을 우리 때는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진동판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됐죠? 어떤 원리냐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지. 그럼 그 자기장이 형성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면 힘이 생겨요. 물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판때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세게 오면 세게 움직이겠죠. 약하게 오면 약하게 움직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둥둥둥둥 울리면서 소리가 밖으로 작은 소리, 큰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스피커의 원리예요. 그러면 자석이 필요하고 전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스피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노래를 듣다 보면 이렇게 생긴 막대기에
불이 막 이렇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 이런 거 본 적 있니? 높이 올라오는 건 소리가 큰 거예요. 낮게 소리 깜빡거리는 건 소리가 작을 때 나는 거거든요.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요 막대기가 이 전류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스피커는 뭐라고? 아, 전류가 자석에 얘네 둘의 관계로 힘이 생겨서 움직이는 거죠. 됐어요? 예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가 있지. 마이크 원리가 뭔지 아니? 이렇게 생긴 주머니에 나중에 노래방에 가면 이 대가리를 잡고 돌려보세요. 풀려요. 얘를 돌려서 이렇게 꺼내면 막대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겠지, 그지? 이 막대기 위에 판때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 되게 볼품없어요. 이렇게 제거하면. 그리고 이 막대기 속에 굉장히 긴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게 마이크 끝이에요. 그럼 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여기 판때기가 움직여. 이 판때기가 움직이면 이 속에 있는 자석이 움직이죠. 이 자석이 움직이면 이 코일에 전류가 생겨나와요. 그래서 마이크는 아 하는 소리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전류가 도선을 타고 스피커에 도달하면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와 마이크는 완전 반대의 이용해요. 하지만 구성 요소는 똑같죠. 판때기, 자석, 코일. 판때기, 자석, 코일. 똑같이 생겼습니다. 됐니? 이런 걸 배우는 게 우리가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얘요. 요건 중요해요. 한번 해볼게. 전동기. 요 녀석은 중요하니까.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원래는 배웠어야 되는 단원이었는데 단원이 전체가 다 없어져서 아마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잘 봐. 전동기가 뭐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움직여요. 이걸 전동기라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움직이는 기기. 우린 이 전동기를 모두 다 그냥 영어로 모터라고 해요. 드라이기, 세탁기 돌아가는 것들 있죠? 그게 다 모터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움직여요. 됐지? 전류가 흐르면 움직여요. 잘 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진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렵습니다. 자석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N극, 여기 S극. 그럼 N극에서 S극 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코일을 놔둬요. 이렇게 생긴 코일을 놔둬. 됐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 C, 여기 D라고 할게요.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예로 들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빙글빙글 돌겠지, 그지? 됐니? 그럼 잘 봐. B에서 C로 가는 말이죠.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지. 그러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다시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지. 그러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부분. 전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생긴 거 맞지? 어때? 여기가 수직이죠. 그러면 이 도선은 힘을 받아요. 그리고 이쪽 도선도 힘을 받아요. 그래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전자기력이니까 왼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자기장 전류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힘, 자기장, 전류예요. 힘, 자기장, 전류. 그래서 힘, F, 자기장, B,
그래서 전류 I, FBI.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뭐라 그랬어? FBI는 이 총싸움. 이랬었어. 되게 유치하지 않니? 없어졌어요.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풀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풀면 훨씬 쉬워요. 두 번째가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갑니다. 전류의 방향이거든요. 전류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꺾어야 되지. 그 엄지손가락을 펼치면 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되게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잘 봐. 자기장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지? 지금 도선을 어떻게 형성한 건 이렇게 만든 거죠. 도선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요건 입체적으로 그린 거지만 도선을 이렇게 설치한 거 맞지? 여기다가 도선을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럼 도선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보이는 거 맞지? 전류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겠지. 됐어요? 항상 어떻게 해? 오른손으로 맞춰요. 전류가 들어가고 있으면 자기장은 이렇게 돌겠지. 이해됐니? 그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요렇게 말아줘요. 그럼 얘는 빙글빙글 돌 거 아니겠니? 빙글빙글 돌 거 아니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봐. 위쪽은 말이죠. 하얀 자기장과 파란 자기장의 방향이 같지. 아래쪽은 말이죠. 하얀 자기장과 파란 자기장이 반대지. 반대면 어떻게 된다고? 빼야 된다고.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된다고? 더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부분은 자기장이 세죠. 여기 부분은 자기장이 약하죠. 그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다시 자기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생겼어. 동그랗게 도선을 놔뒀는데 이렇게 전류가 튀어나오고 있으면 여기에다 점 찍는 거 맞지? 그러면 전류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돌리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예요. 그럼 아래쪽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 거 맞지? 그럼 더해지겠네?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빼지겠네? 그럼 이 도선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센 쪽에서 작은 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할 수 있겠어? 그럼 다시요. 한 번만 더. 마지막 하나. 자, 여기다가 N극을 놔두고 여기다가 S극을 놔뒀어요. 여기다가 도선을 이렇게 설치한다 그랬지. 됐죠? 그리고 A, B, C, D라고 놔두고 아까처럼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시해주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겠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얘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자석에 의한 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는 힘을 받지 않아요. 됐어요? 여기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도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얘는 위쪽 아래쪽이 힘을 받지 않으니까 양쪽 옆에만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든 돌아요. 그럼 어느 방향으로 돌겠니를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 부분을 잘 그려보면 아까 그린 거랑 똑같이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N극이죠. 그리고 이 도선이 이렇게 있는 거 맞지? 들어가고 있으니까 X표 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됐어요? 그러면 위쪽은 세지죠. 아래쪽은 약하죠. 그러면 어디로 힘 받는다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다. 됐나요? 그럼 이 도선이 이 도선의 A, B 지점은 내려가요. 됐니? 그럼 반대쪽도 여기도 한번 표시해 보는 거죠. 이쪽 방향이 S극이래. 여기에 도선을 놔뒀는데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CD 지점이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반대로 말아주겠죠. 그럼 반대로 말아주면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아줬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쪽 편은 아래쪽이 세고요, 위쪽이 약하죠. 그럼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그래서 스위치를 탁 닫으면 전류가 흐름과 동시에 얘가 빙글하고 도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드라이 할 때 버튼을 탁 키면 윙 하고 돌아가죠. 그게 얘예요. 세탁기 버튼 누르면 돌아가죠. 이게 얘예요. 선풍기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죠. 이게 얘예요. 됐나요? 그럼 1단, 2단, 3단, 그리고 3단이 제일 세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 전류를 세게 하면 세게 돌아요. 힘이 커지니까. 약하게 하면 약하게 도는 거야. 됐니?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라고?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나란하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일 때 힘이 최대가 돼요. 그럼 방향을 찾는 게 시험 문제인데 왼손을 펼치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이 왼손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펼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주는 걸로 모두 다 틀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는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니까 더해지거나 빼지는 곳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럼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전동기의 원리예요. 됐니?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동기 파트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힘 받는지, 이 녀석은 위로 올라가고요,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반대로 써있네. 반대로. 얘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을 받고요, 얘는 올라가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신기하지, 그치? 이거 안 신기한가? 안 신기한가? 이 도선이 힘이 완전히 몸무게가 완전 똑같아서 도선의 길이가, 굵기가 완전 똑같으면 힘의 사이즈가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미는 힘이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돌면 이렇게 돌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 녀석의 무게 차이가 생기면 똑같은 힘을 줘도 얘는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얘는 적게 조금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빨리 돌면 천천히, 빨리 돌면 천천히. 그 균형이 맞지 않아서 덜덜덜 거립니다. 니네 세탁기 돌려봤어요? 탈수기 해봤어? 거기다가 빨래를 균일하게 안 놔두면 텅텅텅 이러죠.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그 모터는 잘못 맞는 거지.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 모터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불량품인데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니네 핸드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돌 때 불안전하게 돌면 진동이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니네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해봤어요? 해봤나? 그거 이렇게 조이스틱 잡고 막 이렇게 하면 적이 막 나를 때리잖아? 그리고 내가 막 때리면 진동이 와요.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동이 오는 무언가의 물질은 다 불량품 모터에서 나왔어요. 신기하지? 그치? 이런 거를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거는 뭐 공부는 아니고요.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
암세포를 죽이면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있는 이만큼의 살덩어리를 잘라내는 거죠. 만약에 이 암세포가 다른 데도 이렇게 한 마리가 있다면 여기서 암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만큼의 장기를 도려냈으니까 요만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잘 살 수 있겠니? 못 살아요. 그러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특정한 암세포를 만났을 때 얘만 죽이면 나머지들은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궁극의 목표야. 그래서 혈관에다가 로봇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암 제거용 약을 여기다 넣는 거야. 됐죠? 그리고 여기다 프로펠러를 이렇게 달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RC 조종하듯이, 드론 조종하듯이 조종을 해서 삥 가가지고 여기다 보내서 얘를 죽이는 거야. 이게 목표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노 잠수함이라고 해요. 그럼 얘를 혈관 속에 잔뜩 넣어놨다가 정상일 때 몸을 막 빙글빙글 돌아다니겠지? 그러다가 암세포가 발생하기만 하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이 안 걸릴 수 있죠. 장난 아니죠.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얘를 움직여서 프로펠러를 움직이게 하려면 모터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치? 근데 이 모터를 달면 모터가 무지하게 작아야 되죠. 자석과 코일이 있어야 모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잠수함을 공대생들이 기계적으로 아직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얘한테 꼬리를 달아. 신기하지? 이 꼬리 누구 거야? 대장균의 꼬리예요. 대장균 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이 꼬리를 요만큼을 도려내서 여기다 붙여요. 신기하지? 이게 공학과 생명이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여기 항암제 누가 만드는 거야? 의대생이나 화학과가 만드는 거야. 그럼 얘를 치를 수 있는 기계는 누가 만드는 거야? 공대생들이 만드는 거지. 꼬리는 누가 붙이는 거야? 생명공학하는 애들이 붙이죠. 장난 아니지. 이런 게 지금 융합과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 고등학교 1학년 융합과학이 이런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신기하지 않니? 그죠? 나 같으면 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죠. 암에 안 걸리는 세상. 그치? 얼마나 행복해. 이런 걸 만들려고 이과생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 잘 배워주세요. 생각보다 우리 아주 많이 쓰여요. 막대자석은 방금 한 거죠. 자성체를 감싸서 전류를 흘려주면 그 자성체가 자석으로 변해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전동기 파트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뒷장으로 넘겨보면 자성체 파트에 얘가 하나 더 나와요. 182페이지. 자기력의 활용, 자성체의 이용 이렇게 써있죠. 거기 보시면 전자석 또 나오잖아요. 그죠? 막대자석이 전자석이에요. 그럼 솔레노이드 내부에 강자성체를 넣어서 자석을 만드는 거죠. 방금 했던 얘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고무자석. 이거 본 적 있니? 고무자석 본 적 있어요? 이거 본 적 없어? 이거 본 적 없어? 니네 철 대문에 가끔가다 지나다니다 보면 짜장면집 전단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 없어? 요새는 이렇게 스티커로 이게 테이프로 붙이는 데가 있고 얘를 뒤 돌려보면 여기 까만 거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죠? 얘가 고무자석이에요. 집에 있니? 있어? 오늘 가서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세요. 고무자석이에요. 자석이면
철 때문에 붙어야 되니까 붙이는 거죠. 이해됐니? 오늘 가서 해봐. 이 종이에서 요 까만 자석을 떼내요. 그리고 철에다가 붙여보세요. 그러면 붙어요. 얘를 띄어서 뒤집어서 붙여보세요. 안 붙어요. 안 신기해? 나만 신기해? 니네 볼래요? 철대문에다가 자석을 N극, S극 했는데 N극 붙이면 붙지? S극 붙이면 안 붙니? 해본 적이 없지, 그지? 사실은 해본 적이 없죠. N극 해도 붙고 S극 해도 붙거든요. 그런데 고무자석은 되게 특이해요.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이런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어딨어. 그러면 초정도체,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배우시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석이 있었는데 강자성체 중에, 상자성체 중에, 아니 반자성체가 자석의 반대 방향으로 극성이 생겨서 항상 청력을 가진다 그랬지. 그래서 자석 위에 반자성체를 띄워 놓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하드디스크. 니네 하드디스크 본 적 있어? 하드디스크 본 적 있니? 그게 자기력을 이용한 거예요. 하드디스크. 이거 본 적 있나요? 얘랑 CD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요새 애들은 CD도 잘 모르죠. MP3 이런 걸 잘 몰라요. 하드디스크. 들어는 봤니? 컴퓨터에 있잖아요. 얘가 512인가? 기가바이트예요. 이만큼 있는 거죠. 저장하는 능력이. 여러분들 핸드폰은 몇 기가짜리예요? 그럼 니네 핸드폰에도 이런 것들과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는 애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보여줘요. 내 잡담사리 여기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드디스크입니다. 내 노트북을 뽀겠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뽀개서 여기에 CD롬이죠. 그래서 CD롬을 배울 때 설명해줘요. 그리고 메인보드입니다. 여기에 막 이렇게 됐지. 설명해주고요. 메모리예요. 요게 많이 꽂혀 있거나 성능이 좋은 애가 꽂혀 있으면 컴퓨터가 빨라요. CPU라고 하는 거죠. 다 뜯어요. 내 노트북에 있는 걸 다 뜯었어. 요렇게 부품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별게 다 있어요. 그 중에 요 녀석 하나 보여줄게. 여기 하드디스크예요. 여기에 파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저장돼요. 음악도 저장되고 게임도 저장되고 사진도 저장돼요. 저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이렇게 찰칵하고 찍으면 1000만 화소짜리 사진을 찍었어. 됐지? 그러면 요 칸을 1000만 등분으로 나눠요. 1000만 등분으로 나눠요. 그 중에 요 한 칸을 화소라고 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요 화소 안에 무슨 색깔이니가 정해져요. 그럼 그 색깔을 이진수로 표시해. 그래서 10, 10, 011 요 색깔이야. 그 다음에는 무슨 색깔로 표시돼? 그럼 요 색깔을 이진수로 전부 다 표시해놔요. 200, 2는 없어. 10, 10, 100 이렇게 표시해요. 그렇게 해서 1000만 개를 모두 다 해요. 1억 화소면 이런 숫자가 1억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탁 그 사진을 클릭하면 짠 하고 뜨죠. 그러면 첫 번째 칸은 무슨 색?
두 번째 칸은 무슨 색, 세 번째 칸은 무슨 색,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핸드폰이 졸라 꺼놨을 때는 말이야 사진을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색깔이 하나씩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서 사진이 이렇게 완성됐어요. 근데 니네는 이 처리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져서 탁 누르면 촥 뜨지. 이렇게 하면 확대되죠.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빨라졌는지 여러분들은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야 되지. 얘를 휙 넘기면 다른 사진이 나오죠. 그럼 또 걔가 1번부터 1000만 번까지를 와다다닥 해석해서 색깔을 쫙 배열하면 사진이 되는 거야. 얼마나 빠른지 알겠니? 이 모든 자료가 여기에 저장돼요. 됐니? 뭐 어떻게 하면 여기다 저장할 수 있을까요? 가 인류의 숙제였었을 때.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에요. 자, 뜯어볼게. 내가 뜯었어. 얘를 뜯으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요. 여기 동그란 원판이 있지. 그리고 여기에 팔이 있어요. 보여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딱 눌러서 클릭을 하거나 전원을 딱 키면 니네 컴퓨터 전원 키면 웅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그게 얘를 돌려주는 소리예요. 얘를 돌려줘요. 1초에 한 7200바퀴 정도 돌려줘요. 그래서 붕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버튼을 누르면 얘가 굴 막 돌아가겠지, 그지? 그때 사진 얘를 딱 클릭하면 이 막대기가 그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면 휘 돌아가고 있지? 그럼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어떻게? 10000 두 번째 칸에 100000000 그래서 한 칸씩 한 칸씩 메꿔가는 거죠. 그럼 얘가 빨리 돌지 않으면 사진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빨리 돌면 해석이 빨라지겠죠. 이렇게 생기는 거지. 더 빨리 돌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완전 빨리 돌면 짠 하고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원판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이냐? 동그란 원판이지, 그지? 이 원판에 잘은 안 보이지만 레인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모터가 있어요. 여기 판때기 위에 자성체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자성체를 쫙 깔아놔요. 그럼 자성체가 일률적으로 배열되지 않고 막 배열되어 있겠지, 그치? 이건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 요 색깔을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요 저장이 되겠죠. 그때 요 팔대기가 움직여요. 그래서 폴더를 지정하고 여기다가 넣어줘. 그러면 얘가 그 폴더를 찾아서 다음 파일을 지정해줘요. 그리고 여기 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팔이 멈춰. 됐니? 그럼 요 라인에 있는 자성체들이 요 팔 끝을 통과해요. 됐어? 그럼 여기서 1번이 딱 오잖아, 자료가? 그럼 여기에 1번으로 이렇게 배열해. 그 다음에 0번이 오잖아? 그럼 얘는 지나갔을 테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가 오겠죠? 그럼 0번이 오잖아? 그럼 얘를 뒤집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또 여기에 뒤집어져 있는 애 생기겠지, 그지? 그럼 다음 애가 오겠지? 다음 애가 오겠지? 그럼 이 팔을 지나고 나면 여기에 1, 0, 0, 1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배열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장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기장이 형성됐고 나머지는 형성이 안 되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자료가 순서대로 1, 0, 1, 0, 1 이렇게 배열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고 있다가 나 이 사진 보고 싶어. 그래서 사진을 탁 이걸 클릭하면 이 막대기가 얘를 찾아줘. 그럼 얘가 빙 돌면서 여기를
타다다다다닥 지나가겠지. 그럼 지나가는 순서가 10, 00, 111 뭐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럼 그거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신기하다고 이게 그래서 노트북 같은 걸 땅에다가 퉁 떨어뜨려서 충격을 주면 이 팔대기랑 이 판대기가 달라붙어요. 그럼 이 고장난 거예요. 그럼 이 고장난 거예요. 니네들은 눈이 좋으니까 볼 수 있나요? 요 끝에, 판대기 끝에 뾰족하게 생겼어요. 보여요? 이거 가까이 가야 봐야 돼요. 팔대기 끝에. 보이니? 여기 끝에, 뾰족하게 생긴 거 보이죠? 거기에 자석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양쪽으로 탁 걸리면 거기를 자성체가 통과하면서 촥촥촥촥 자기를 바꿔줘요. 이 라인이 많고 자성체가 많을수록 저장 용량이 커지는 거죠. 신기하지? 그치? 단점이 뭐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격을 주면 고장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잘 안 쓰죠.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메모리 카드는 이렇게 생긴 메모리에 정보를 직접 넣을 수 있어요. 1001, 1100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얇고 작아진 거죠. 지금은 얘가 이 녀석의 용량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로 다 바꿨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얘 모터가 있어야 돼요. 그 사이즈를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려워요. 가장 많이 줄인 게 니네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핸드폰은 이걸 쓰지 않아요. 얘를 쓰는 거죠. 유심칩 뭐 이런 거 갈아 끼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소리가 안 나요. 모터가 없으니까. USB 마찬가지죠. 되게 신기한 거 맞죠? 이렇게 저장하는 능력을 찾는 게 과학자들의 이용 방법이에요. 하드디스크 뭘 쓴다고? 자성체를 쓰는 거예요. 자성체가 없으면 없어지겠죠. 파일을 지워서 삭제를 누르면 얘가 다시 가서 얘네들의 자성을 없애줘요. 그럼 얘네들의 배열을 틀어뜨리겠죠. 그러면 파일이 삭제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컴퓨터를 뜯어서 이 하드디스크를 뜯어가요. 왜?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드디스크를 지우려고 발로 밟거나 불에 태우거나 뭐 이래. 설마 없어요? 여기 있는 정보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 디가우징이라고 합니다. 졸라 센 자석으로 여기다 갖다 대면, 엄청나게 센 자석을 갖다 대면 여기 있는 자성체들이 이 자석의 방향으로 배열을 바꾸겠죠. 그럼 원래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지. 그렇게밖에 삭제가 안 돼요. 신기하지 않나요? 뜯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내가 신기해서 뜯어도 봤지만 이것도 자세히 보면요, 이 안에 보여요? 판때기가 하나가 아니지. 판때기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판때기 하나 있고 여기 판때기 하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판때기에 저장할 수도 있고 여기 판때기에도 저장할 수 있지. 그래서 저장 용량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정보가 여기에 요 반짝거리는 판때기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게. 게임을 설치하면 게임이 돌아가겠죠.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메모리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 두 가지가 남았어요. 원자 메모리를 이용하든가 DNA 메모리를 이용하든가. 이게 DNA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렇게 생겼죠. 이쪽과 이쪽에 염기가 서로 상호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1, 1001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다가 정보를 저장하잖아? 그래서 1mm, 1mm, 1mm짜리 메모리 칩을 만들잖아요? 그럼 얘 용량은 니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용량을 합친 것보다 크대요. 신기하죠? 인간이 선사시대부터 그려온 그림이라. 종이를 인쇄했어, 책을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은 동영상까지 다 만들고 있죠. 그 모든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도 남는데요. 장난 아니죠, 그죠? 세상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한 번쯤 놓고 보세요. 뭐라고? 산화철과 같은 강자성체 밑줄 하나 넣어주시고요. 얇은 디스크, 요걸 평평해요. 그래서 플래터라고 합니다. 위에 헤드를 얹어놓은, 아까 뾰족한 거 맞죠? 그걸 헤드라 그래요. 헤드에 정보를 담긴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럼 자기 테이프가 헤드를 지나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자성체가 지나가고 여기 헤드를 통과할 때 자성체가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그네틱 카드 본 적 있니? 니네 본 적 있어요? 이것도 보여줄까? 얘요. 요즘은 카드를 이렇게 하거나 꽂죠. 여기 있는 정보를 직접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얘를 이렇게 긁죠. 여기에 내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강자성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만들 때에 여기에다가 내 정보, 신용정보, 돈 얼마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긁으면 여기 있는 정보를 기계가 읽어. 그래서 너 돈이 얼마 있는데 너 돈을 이만큼 써도 됐으니까 빼면 얼마가 남지, 그걸 여기다 다시 저장해 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되게 신기해.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죠. 니네 핸드폰을 갖다 대면 애플페이 뭐 이래서 갖다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술은 또 뭐야? 원래 그것도 배웠었어요. 근데 없어졌어. 최첨단 과학인데 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한번 배워보세요. 세상에 과학을 활용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꼭 한 번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여기까지가 전자기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좀 다르지만 잘 봐. 상식이에요. 교과목 아니야. 이용하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진짜 잘 봐야 돼. 니네 지하철 타봤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지? 버스도 타봤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지? 잘 보세요. 버스를 좀 많이 탈 테니까 버스로 한번 해볼게요. 탈 때 버스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띠 청소년입니다. 띠 환승입니다. 띠 잔액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냐? 대님, 이게 얼마나 빠른지 상상을 해보세요. 띠! 띠!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 시간이랑 금액이 떠요. 금액을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 버스를 처음 타봤는데 상상이 가? 띠 하면 바로 찍히거든요. 그 시간 간격을 잘 보세요. 해볼게. 내가 이 카드를 이 카드에다 딱 찍으면 리더기에 여기에 금액이 띠 하고 떠요. 어떻게 뜨는 건지 잘 보세요. 카드를 대. 그러면 카드를 갖다 대는 순간
여기 기계에서 전류가 흘러나와요. 그 전류의 양이 단말기로 다시 인식이 되면 버스에 전파가 날아가. 됐니? 그래서 은행에 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커다란 메인 메모리에 내 정보를 이 전류 안테나가 찾아요. 그래서 장머시기가 있었는데 이 녀석은 카드에 11,000원이 있었어. 됐니? 그래서 이걸 찾아서 다시 전파를 쏴서 얘한테 알려줘. 됐니? 그럼 여기에 11,000원 띡 하고 찍히는 거예요. 됐나요? 띡 찍고 한참 이렇게 있으면 11,000원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알겠어요? 그럼 내릴 때도 찍지. 내릴 때 찍으면 남은 돈이 찍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릴 때 띡 찍으면 다시 이렇게 해서 장머시기가 또 찍었네. 그럼 여기까지 보낸 다음에 여기까지 되돌아오고 버스비를 깎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여기다가 착출력을 해주는 거야. 진짜 대단하죠. 찍으면 전류값을 전파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안테나가 필요하거든요. 전파가 날아가서 전파를 수신해야 되지. 그 전파를 다시 전류로 바꿔야 되지. 전류로 가서 얘 정보를 찾아야 되지. 찾은 정보를 다시 전류로 보내서 전파의 형태로 바꿔서 다시 보내줘야 되지. 그럼 얘는 전파를 받아서 다시 전류로 바꿔서 여기 비대너지로 바꿔주니까 내 눈에 가격이 보이는 거죠. 이게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빠른지 알겠지. 이 정도의 스피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넣고 얼마 거실러 주고 이러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통에 회수권을 넣고 토큰을 넣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전설의 사람들, 동전로. 그런데 지금은 띡 하면 되는 세대까지 왔죠.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삶을 다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나는 알죠.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다 배운다고. 이런 게 핸드폰 하나에 들어있다면 세상이 이 녀석으로 다 바뀐 거 맞죠? 그러니 이 녀석이 그만큼 엄청난 녀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신기해 이런 게 안 신기해. 이건 물리학에 관한 내용이지만 생물학에 관한 내용은 훨씬 많죠. 이래 코로나 여기 쑤셔가지고 이게 진단 키트 해봤어? 그 진단 키트는 어떻게 만드니? 장난 아니죠. 그래서 막 쑤셔서 막 흔든 다음에 똑똑똑 떨어뜨리면 줄 생기지. 그런 건 어떻게 만들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다 어느 과목이든 과학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과생이 만듭니다. 그죠? 그럼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과생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오고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과학보다 훨씬 더 진보된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죠. 차이 갭이 너무 크니까. 그럼 잘 보세요. 얘네들은 원래 태어나면서 그 원리를 알았던 거야? 아니죠. 배워서 상용화에 성공하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니네들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차곡차곡 배운 과학으로 또 새로운 걸 만들면 그때 너희 나이쯤 되는 애들이 보면 최첨단 과학이어서
또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세대가 또 오겠지. 그치? 그걸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도 있지만 과학기술보다 훨씬 빨리 발달하는 게 이런 생활용품들이에요. 그걸 다 공대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대를 가려면 지금 과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학으로 제품을 만들지 못하겠죠. 그러니 대학교를 가서 진짜 배우는 과학으로 상용화를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원리는 좀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는 있고요. 하나만 이런 게 신기하고 재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의지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은 한 번쯤 보는 겁니다. 파동에너지 파트에 가면 스피커의 업그레이드 버전. 스피커는 소리가 나오기만 하죠. 그럼 소리를 없애는 노이즈 캔슬링. 신기하죠? 같은 곳에 들어있잖아요. 소리가 나오게 하는 장치랑 없애는 장치가. 신기하죠? 이런 게 신기해야 과학이 재미있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높은 과학 수준인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선행은 문제를 푸는 필요한 내용들도 알려주지만 선행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이걸 배워서 재미있네, 흥미가 있네 이런 느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나한테 물리를 배우고 있지만 그래서 물리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배워보고 괜찮겠다 라는 느낌, 해볼만 하겠다 라는 느낌이 물리원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제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니네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는 뭐가 나올래나? 진짜 나르는 자동차가 나올래나? 나는 2020년이 되면 건담이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 타고 다닐 수 있는 건담. 그래서 그걸 타고 나도 하나 살 거라고 돈 모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걸 사서 2020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주에 한 번씩 나갔다 오고 날아다니고 화성 가서 살고 이런 세상을 꿈꿨었거든요. 그런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끈질기게 오래 살아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볼 거예요. 궁금하니까 니네들이 커서 만들어 다오. 됐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기말고사 다 끝나고 나면 오세요. 기말고사 끝날 때 공부를 할 거 아니야? 모르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됐나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잠깐 쉬어요.